네, 안녕하세요. 랜더스 팬입니다. 올 시즌 FA 시장 너무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FA 이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금액, 페니파 여보페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지나치게 거품이 좀 뛰다 보니까 그것 또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FA 계약을 안 한 선수들이 있죠. 투수도 있고 야수도 지금 총 합쳐서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오늘 먼저 살펴볼 선수는 장성우 선수인데요. 장성훈 선수는 KT 위즈 안방만입니다. 그리고 또 KT 위즈에서 뭐 4년 동안 거의 110경기에서 130경기를 나온 선수이고 또 KT의 안방만임을 넘어서 KT의 지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포스로서도 18개 홈런, 11홈런, 19홈런, 또 14홈런까지 좀 치면서 포스로서는 좀 드물게 홈런도 많이 치는 우타 거포입니다. 그리고 또 볼넷과 안타 생성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장성우 선수는 또 4번 타자, KT 위즈 4번 타자로서 최소 못해도 2루, 3루 득점권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사 능력을 좀 뽐내면서 KT 위즈의 득점, 모든 타점을 먹방을 했습니다. 이런 선수가 KT 위즈의 지주 같은 선수가 계속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장성호 선수가 KT 위즈에 잔류를 한다고 보는데 이 인생은 또 모르죠. 장성호 선수가 충분히 타팀 이적이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성호 선수와 KT 위즈가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선수가 바라는 금액과 또 KT 위즈에서 바라는 금액은 다르겠죠. KT 위즈가 또 이번에 외부 FA 3명을 꽉 채우게 영입을 하면서 108억이라는 금액을 썼습니다. 또 셀캡도 있을 거고 셀캡도 고려해야 될 KT 위즈입니다. 90년생이고요. 37살입니다. 분명히 또 우리 KBO 구단 또 KT 위즈는 에이징 커브, 장성훈 선수의 에이징 커브를 또 생각을 할 거고 또 나이를 감안해서 계약을 아마 맺을 겁니다. 4년 전 계약은 4년 총액 40억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뭐 장성훈 선수와 계약을 만약에 한다면 KT 위즈 측에서는 아마 2 플러스 1년에 한 20억 정도 금액대를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고 장성훈 선수는 그냥 3년 4년 완전 보장 금액 완전 보장에 금액도 한 30억 정도 그 30억대를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선수가 만약에 계약이 안 된다면 KT 위즈에서 계약이 안 된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롯데자이언츠에서 좀 한 번쯤은 질러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는 지금 포수가 유강남, 송성빈, 정복은 3명의 체제입니다. 유강남 선수는 80억을 주고 데려왔지만 몸값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고 손성민 선수도 지금 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1할 때이고 정복은 선수는 그냥 백업 포수로서 1할에서 2할 정도 치는 타자이고 또 그렇게 수비 이 세 명의 포수 중에서 딱히 뭔가 안정감이 있는 선수는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도 롯데에서 좀 트롤짓도 많이 하고 또 뭐 투수의 이런 리드력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가 최대 장점이 이제 프레이밍이었죠. 프레이밍. 근데 지금 ABS가 도입이 되면서 그런 유강남 선수의 장점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타격에서도 그만큼 80억 원의 값어치를 못하고 있고 또 포수로서의 그 수비적인 부분도 80억 값어치를 못하고 있고 롯데자이언츠가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가 후반기에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 타격도 전준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나갔던 것도 맞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뭐 포수 안방마님의 좀 이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우 선수도 롯데 출신입니다. 롯데 출신이고 또 박수용 선수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롯데에서 KT로 넘어간 선수입니다. 장성우 선수가 저는 왜 롯데로 왔으면 좋겠냐 이런 그러니까 추천을 왜 하냐면 일단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도 있고 또 득점권에서 충분히 해주는 타자이고 또 안타도 많이 쳐주고 또 눈 야구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강남 선수보다는 그래도 장성우 선수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싸게 좀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가 장성우 선수를 좀 노려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유강남, 장성우 이런 두 명의 든든한 포수가 있으면 롯데 자이언츠 투수진들도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손성민 선수도 지금 이제 크고 있는 선수잖아요. 유망주 선수이기 때문에 장성우와 유강남이 있으면 어느 정도 손성민 선수도 좀 크는데 좀 기감이 되고 좀 보고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롯데자이언츠가 좀 이게 약간 처지는 분위기, 좀 지고 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장성호 선수가 온다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LG가 김현수 선수가 LG로 갔듯이 장성호 선수도 롯데로 간다면
롯데 자이언츠 좀 가을 야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롯데 자이언츠가 또 몰아치기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전반기 때. 뭐 그런 부분도 장성호 선수가 온다면 4번에서 충분하게 뭐 전준우 선수가 있다 하지만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선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장성호 선수도 포수로서 4번 타자 롯데 4번 타자로서 만약에 이제 타선 배치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더 롯데 타선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장성호 선수가 개인적으로 롯데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지금 김태형 감독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인데 아무래도 그런 그 성민규 단장님께서 170억 정도죠. 170억 투자를 완전히 그런 완전히 잘못을 저질러서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장성우 선수 정도는 외부 FA 정도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김태형 감독 마지막 1년이고 좀 롯데자이언츠가 그래도 한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만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성호 선수가 온다면 그런 13연패인가요? 14연패인가? 아무튼 그런 미친 연패는 아마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좀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 입은 모습인데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장성호 선수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롯데에서는 충분한 역할 그리고 또 김태형 감독이 포수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김태형 감독이 좀 주문하는 모든 거를 장성호 선수가 좀 더 잘 인지하고 롯데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은 이 두 선수죠. 뭐 황재균, 손아섭 선수 지금 C등급이고 일단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도 있고 또 강백호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좀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고 합니다.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타격은 좋죠. 타격은 좋은데 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잔부상이 많고 아무튼 부상이 많습니다. 부상이 많으면은 시즌 동안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거의 1군에 없어요. 1군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은 하나 이글스뿐만 아니라 또 타 팀 이적이 많이 된다 그러면 모든 그 팀들은 손아섭 선수에게 좀 거액은 좀 힘들지 않을까. 손아섭 선수가 FA 금액이 정말 좀 잘 받았어요. 1차, 2차. 1차는 98억, 4년 98억 롯데 잔류. 2차는 4년 총액 64억 원으로 NC 타팀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좀 손아섭 선수가 아무래도 외야수이다 보니까 또 외야는 또 선수들이 또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10개 구단 치자면 무지하게 많은데 뭐 그닥 뭐 만약에 좀 고려를 해본다면 키움? 근데 키움도 과연 손아섭 선수에게 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할까요?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는 지금 손아섭 선수에게 별로 딱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아섭 선수가 이젠 좀 20억에서 30억대 그런 금액을 감당하고 하나 잔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확실한 거는 뭐 많은 금액을 주지는 못할 것 같고 또 그리고 포지션 문제 그래서 사실상 선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황재균 선수도 마찬가지로 황재균 선수가 지금 KT 위즈에서 그 3루가 이제 허경민이 오면서 이제 1루를 주로 많이 봤던 선수죠. 그리고 황재균 선수도 뭐 3루, 1루를 좀 고려해봤을 때 타 팀에서도 그렇고 굳이 KT 위즈도 황재균 선수를 굳이 잔류를 시킬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뭐 KT 위즈도 뭐 강백호 선수도 왔고, 강백호 아니라 그 뭐지 문상철 선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KT 위즈 안현민 외야수도 있기 때문에 또 허경민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굳이 KT 위즈가 황재균을 또 잔류를 시켜야 될 명분이 없을 것 같고 또 만약에 황재균이 뭐 타팀 이적이 안 된다 그러면 KT 위즈도 황재균이 좀 저렴하게 좀 잔류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황재균 손아섭 선수의 타팀 이적은 전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C등급이기 때문에 보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명 타자와 좀 일루수 외야수가 약간 부족한 이런 팀들이 아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떠오르는 팀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뭐 두산 베어스가 손아섭 선수와 타격 강화를 위해서 손아섭 선수를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황지근 선수를 영입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황지근 선수와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이름값이 높은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구단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좀 많은 협상이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모든 팀들이 거의 3루수랑 내야수, 뭐 1루수 이런 부분이 지금 꽉 찼어요. 그리고 백업으로도 기용 가능한 선수들이 지금 많거든요. 키움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그냥 손아섭 선수가 온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타격이 정말 살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가 온다 그러면은 뭐 팀 타격이 좀 약한 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도 해서 아마 손아섭 선수도 좀 타팀 이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지균 선수는 아예 지금 타격이 거의 죽었어요. 올 시즌 거의 타격이 좀 많이 죽은 감이 없잖아 있고 또 뭐 해줄 때는 잘 못 해주는 선수이고 또 타이밍도 많이 좀 늦었던 시즌을 좀 올 시즌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황지균 선수도 약간 조금 에이징 커브가 오는 것 같은데 과연 황지균 선수가 뭐 KT 잔류를 할지 아니면 타팀 이적을 할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 두 선수들이 또 롯데 출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롯데 자이언츠에서 아마 시즌급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또 경쟁력이 없으면 김재환 선수처럼 또 저렴한 가격에 또 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선수도 한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범수 선수랑 지금 조상우 선수가 FA죠. 김범수 선수는 하나 잔류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지방 구단이 아무래도 뭐 삼성 라이온즈 측이 불펜 FA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데 지금 김범수, 조상우 선수가 F예요. 근데 이 두 선수들은 지금 B등급이고 김범수는 B등급이고 조상우는 A등급입니다. C등급이었으면은 삼성 라이온즈가 한번 좀 질러볼 만했지만 좀 등급 자체가 이미 보상을 내줘야 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지도 감수를 하고 굳이 뭐 다른 타팀 뭐 삼성뿐만 아니라 타팀에서도 데려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SSG도 불펜 FA 영입을 하려고 했지만 그 선수는 결국엔 이영하 선수였고 SSG가 김범수 선수를 영입을 할 만한 딱히 그만한 저는 솔직히 팬으로서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뭐 조상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김범수 선수가 FA 로이드였죠. FA 로이드가 좀 발동이 되면서 올 시즌 성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도 뭐 옛날에 김범수가 좀 많이 흔들렸던 모습이 좀 보였는데 올 시즌에는 좀 홀드도 많이 걸었고 또 안정감이 있는 피칭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딱 1년 저는 바짝 잘한다고 내년 후 다음 시즌에 더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꾸준한 선수가 아니었고 그냥 1년 바짝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뭐 삼성 55억 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정말 55억이 들려 그러면 타팀 이적이랑 좀 경쟁이 좀 확실하게 활발하게 붙어야 됩니다. 예, 장윤식이랑 이영화처럼. 근데 김범수는 또 그만한 솔직히 좀 가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 잔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0억대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타팀에서도 약간 딱히 매력을 못 느끼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등급이면은 그래도 한 어떻게 40억, 50억을 만약에 계약을 하더라도 옵션을 좀 끼고 영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B등급이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조상우 선수도 엄청 이제 더욱더 마찬가지고 기아가 계속 지금 오퍼를 냈다 하죠. 오퍼를 냈다고 하는데 조상우 선수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조상우 선수도 이제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상우 선수는 더군다나 A등급이기 때문에 뭐 계속 오퍼를 거절하면은 오히려 더 선수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조상우 선수도 얼른 빨리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상우 선수, 김범수 선수는 다 잔류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타팀에서 굳이 이렇게 또 매력적으로 이영호 선수처럼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타팀 이적도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또 등급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로 지금 김태훈, 김성수랑 이승현 선수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선수도 타팀 이적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고 그만큼 딱히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현 선수는 일단은 이승현, 김상수, 김태우는 뭐 삼성 롯데에서 잔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민호 선수도 C등급이죠. 강민호 선수는 삼성 잔류 윤곽이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 처음에는 좀 이제 금액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좀 협상이 좀 이게 진척이 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계속 지금 삼성 측도 또 강민호 선수 측도 계속 지금 이해와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삼성 라이온즈에서 좀 잔류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강민호 선수가 정말 또 롯데로 만약에 간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충격의 이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불펜 FA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애초에 불펜 FA를 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솔직히 LG 장현식도 예전에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 옛날에 뭐 롯데로 치면은 윤기련 선수 또 실패를 했었고, 또 이승우 선수도 실패를 했었고, 또 하나도 송은범 선수가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또 배영수 선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펜 FA를 좀 더 차근차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재훈 선수도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KT 위즈에서만큼은 좀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김태훈, 김상수, 이승현 그리고 뭐 조상우, 김범수는 아무래도 타팀 이적이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제시해주는 금액을 그냥 바로 수용을 하고 잔류를 좀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조상우 선수는 정말 아쉽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넥센 히어로즈 이 시절 때는 정말 미친 투구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런 퍼포먼스를 넥센 때 이런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뭐 삼성 라이온즈나 SSG 측에서 불펜 FA가 필요한 팀에서는 뭐 충분히 80억 90억까지 저는 지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FA 불펜 FA 최고 금액이 SK에서 정우람 선수로 영입한 그 금액 4년 총에 84억 원이 최고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 금액을 더 뛰어넘었을 것 같은데 정수상 선수에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야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남은 FA 선수들 한번 살펴봤는데 또 타팀 이적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타팀 이적이 워낙 재밌기도 하고, 또 뭐 그 다음 FA 계약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아마 저는 12월 달 안에는 한 두세 명 정도의 계약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모르죠. 뭐 올해를 더 넘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마지막 FA 계약은 뭐 그때 그 김재환, 최용호 선수 그 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